네, 일단은 그러면 7시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기말 기출 뭐 풀어드린 거 일단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습 문제 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연습 문제들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 다 하고 나면은 남는 시간은 질의응답 위주로 받을 예정이라서 혹시라도 시험 직전에 뭐 연습 문제나 다른 거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뭐 저도 질의응답 받으면서 남는 시간에는 내일 시험이 있어서 네,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기말 기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설 검정을 풀 수 있으면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일단 어느 쇼핑몰에서 고객에게 체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5시간이고, 지금 뭐 사운드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지금 기숙사 로비에서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좀 목소리가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균 1.5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0.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 모집단이라고 썼습니다. 다음에 스타벅스 입점을 했는데 표본이 이제 64명인 거죠. 그 후에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6, 표본 표준 편차가 0.3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볼 텐데 A, 쇼핑몰에서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얘가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가설 설정은 만약에 저희가 뷰를 쇼핑몰에서 고객이 머무는 시간의 모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시험지에 써주셔야 돼요. 뷰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위는 뭐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거를 5% 유의 수준에서 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 사실 이거는 좀 채점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거에서 Z 검정을 쓰냐 아니면 T 검정을 쓰냐 검정 통계량을 쓸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분산을 알 때는 Z를 쓰고 모분산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표본 분산으로 대체할 때는 T 검정을 쓴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여기 모 분산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스타벅스를 입점하면은 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카톡방, 네. 어쨌든 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표준 편차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이 조건이 바뀐 뒤에 아는 거는 표본 표준 편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T 검정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주시면은, 뭐 저희가 구한 게 1.6이죠. 표본 평균이. 그 다음에 이걸 1.5에서 빼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0.3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표본 크기인 64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 친구가 검정 통계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기강력이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단측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단측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T에 대해서 어, 5%를 이렇게 한쪽에 몰고 표본의 크기가 64니까 뭐 이렇게 검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가 이 경우에는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그 중심각한 정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뭐 정규분포다라고 쓰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채점자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경계값이 아마 30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30이 맞을 거예요. 네. 네. 아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음, 네, 뭐, 아무튼,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T분포를 쓰시는 게 맞는데, 뭐, 이 경우에는 n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쓰겠다라고, 뭐, 사전에 거기 시험지에다가 명시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수업에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언급된 적이 없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T분포를 쓸 것 같긴 해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T분포를 쓰는 게 맞긴 해서. 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단축 실내 구간 구하라는 거였죠? 단축 실내 구간 구하기인데, 이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축 실내 구간 구할 때는 이거는 오른쪽 단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오른쪽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상한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분 혹시 기억 안 나실까 봐 한번 다시 볼게요. 어, 네, 여기 있네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립가설이 이런 식의 오른쪽 단축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반대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단측인 경우에는 저희는 P0의 오른쪽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어차피 그냥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저희가 뭐 어떤 것보다 P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을 오른쪽 단측으로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하한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을 한쪽으로 다 몰아놓은 거 곱하기 표준 오차를 써서 뭐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오른쪽 단축이기 때문에 뭐 P는 뭐 P래. P가 아니지. 네, 뭐 그 U는 뭐 뭐보다 크거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하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네. 하한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는 저희가 구한 표본 평균이 1.6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Z 0.05를 빼고 곱하기 표준 오차를 하면 되는데 뭐 이 경우에는 표준 오차의 추정값이 이 친구죠. 왜냐면은 저희는 모 분산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에 따라서 모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쓰죠. 그래서 뭐 표본 표준 편차 이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0.32 친구가 1.64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L 값은 뭐 이 친구를 구한 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단축 신뢰 구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의 값에 대해서 P-밸류를 구해라. 그 다음에 A의 규모가설을 기억하기 위한 최소의 유의 수준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그 P-밸류를 구한다라는 거는 이 검정통계량 값을 직접 구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어, 그리고 또 T분포를 써야 되는지 정규분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지에 T분포 값이, 그러니까 자유도가 63일 때 T분포 값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정규근사를 해서 쓰라는 의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시험지에 T분포 값 있으면 T분포를 쓰고, 없으면은 그냥 T분포 값 없으니까 정규근사 했다.
그 자유도가 충분히 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잠시만요. 어, 이게 저도 값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자유도 63일 때 0.05. 네. 해보니까 이 친구가 대충 1.6694 정도 나오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Z 0.05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대충 그 얼마지? 1.645 정도 나와요. 근데 보시면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자유도 값이 크면은 저희가 표준 점경포로 분사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더 엄밀하게 쓰려면 이거 말고 t의 0.05에 63 이 친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선택인 거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하는 건지. 네. 그래서 검정 통계량 이 친구 값을 구하면은 얼마야? 0.1이고 이거 8이니까 0.04인가요? 이러면은 뭐 계산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 4분의 10이니까 2.5네요. 그래서 뭐 이거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그냥 편의상 티분포로 풀겠습니다. 처음에 티분포로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C 구할 때도 이 값을 써야겠죠. 네. 그러면은 P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값은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면은 P 밸류는 뭐 이게 될 겁니다. 아, 이때 T는 자유도가 63인 티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T분포표를 통해서 구해주시면은 이 확률이 대충 얼마쯤 나오냐면, 어, 얘가 한 0.0075 정도 나옵니다. 얘가 대충 몇 퍼센트 정도냐면, 그 0.75% 정도거든요. 그래서 p-value는 이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기각하기 위한 최소의 유의 수준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뭐 0.75% 유의 수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0.75%보다 작아버리면은 그 이 친구의 p-value보다 유의 수준이 작게 되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검정력 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검정력 함수는 제가 연습 문제 풀 때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뮤가 어떤가? K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아,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갑자기 티분포를 쓰는 게 너무 계산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간단한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산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뭐,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써야겠죠? 저희가 기각력에 해당할 때 이걸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 빼기, 저희는, 그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는 그 표본 평균의 값을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정력 함수라는 거는 이 검정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제가 자다가 바로 와가지고 조금, 네, 정신이 없네요. 그 지난번에 제가 풀어드렸던 연습 문제 헷갈리시면은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풀어드릴 때도 아마, 네, 이런 식으로 풀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값을 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구간을 구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대입해가지고 구간 구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여기다가는 자리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기강력에 해당하는 거를 쓰면 되니까 뭐 x에서 1.5 빼고 거기서 지금 s가 0.3,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t의 0.05에 63? 뭐 이 친구보다 클 때 기각이죠. 뭐 이 값을 그냥 직접 쓰셔도 됩니다. 1.6694. 근데 u가 k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요. 이런 식으로 t의 0.05에 63 더하기 64에 0.3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몹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에 맞게 이걸 썼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조건부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뭘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이제 T분포 자유도가 63이 T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걸 안 뺐구나. 네, 이거를 안 뺐네요. 어, 네, 이걸 안 뺐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파워 펑션이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를 제일 깔끔하게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얘가 8이죠. 그러면은 얘가 0.04 이렇게 나올 거고,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25를 곱한 거니까 뭐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는 뭐 그냥 개인 취향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얘를 뭐 표준 편차로 간주하여 가설을 검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뭐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전의 뭐 표준 편차일 뿐이지 바뀐 뭐 표준 편차도 똑같이 0.24일 거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쓰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T분포를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물론 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난 정기분포 쓸 건데?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값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뭐, 문제점, 뭐라고 이걸 말해야 될까요? 그냥 그걸 쓰면 안 돼요. 네, 그걸 쓰면 그걸 모표준 편차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뭐, 당연히 모표준 편차로 간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어, 그래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or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얘가 분산이 0인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모 표준 편차 값을 중심으로 조금의 분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모 표준 편차로 간주하면은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분산이 문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 문제에서도 보셨을 텐데 정규모 집단의 경우에 이거였나? 뭐 저도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대충 이런 비슷한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분산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불편 추정량이지만 뭐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르게 쓰시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얘를 모표준 편차로 간주하면은 T분포가 아니라 Z분포,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쓰게 되겠죠? T 말고 Z를 쓰게 될 텐데, 이게 뭐 지금처럼 표본의 크기가 좀 커가지고 자유도가 크면은 두 개가 비슷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얘를 얘로 바꿨을 때 오차가 좀 여기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하는가라는 건데, 뭐 이거는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뭐 새로운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온 이후에 표준 편차를 이 친구로 두겠습니다. 뭐 이런 건 항상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존의 표준 편차에서 안 바뀌었다가 기무가설일 거고, 바뀌었다가 대립가설일 거예요. 아, 잘못 썼다. 네. 여기가 0.24.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카이제곱 검정을 해야 됩니다. F 검정 아닌가요? 아니요, F 검정은 이거였죠? 뭐 이런 경우에 F 검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제곱 검정을 해주시면 이게 검정 통계량은 이거였죠? 그래서 값을 집어 넣어주시면 63 곱하기 0.32의 제곱, 0.24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얼마야? 3분의 4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63 곱하기 9분의 16이니까 16 곱하기 7이니까 112인가요? 네. 검정 통계량이 112네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이 따르는 분포는 당연히 자유도가 63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양식 검정이죠. 그래서 기강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이제곱이 비대칭 분포기 때문에 양쪽에서 뭐 유의수준 몇 퍼센트로 쓰라는 게 안 나와 있네요. 그냥 5%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2.5%씩 이렇게 떼놓고 여기도 2.5%예요. 여기가 이제 파이 제곱 0.07, 뭔 소리 하는 거야. 0.975에 63 자유도. 그다음에 여기가 파이 제곱 0.025에 자유도 63 이런 값이 될 거라서 기강력은 여기랑 여기가 될 거예요. 네, 제가 왜 가설 검정을 제일 먼저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가설 검정만 잘해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값을 계산기로 저는 구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어 잠시만요. 네. 계산을 해보시면요. 여기 값이 86.8296이 나와요. 뭐 여기 값은 뭐 따로 또 구해보시면 되는데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여기 값이 42.9503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112는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강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 기각을 하고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다. 위 수준 5%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갑구와 을구의 찬성 비율의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부여하고 검정해라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얘를 신뢰 구간, 뭐 양측 신뢰 구간이에요, 당연히. 양측 신뢰 구간에 어떤 뮤 제로 값이 속하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세타 제로라고 할게요. 기무가설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뭐 이런 값을 저희가 세타 제로라고 합니다. 이 값이 속하면은 기각을 못하고 속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 신뢰 구간을 사용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쓸 거예요. 뭐 갑구에서는 이만큼 찬성했고 을구에서는 이만큼 찬성했대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 네, 뭐 이 경우에는 음, 네, 제가 잠깐 생각을 한 게 그 사실은 교양통계학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모비율 이렇게 차이 검정할 때
살짝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안 배우셨을 테니까 그냥 괜찮겠죠? 그거 안 써도? 네. 그래서, 해보죠. 네. 그러면, 근데 잠시만요. 제가 앞에 거 풀 때 어떻게 했더라? 네. 이게 한 무집단에 대한 모비율 가설이고, 제가 지금 풀려는 게 두 모집단에 대한 모비율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긴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업 범위에서 이걸 안 다루셨을 것 같긴 해서 이렇게 풀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이렇게 원래는 두 모집단의 비율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표준 오차를 쓸 때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검정통이랑 쓸 때도 저희 뭐 구한 P1 햇, P2 햇 빼기 저희가 검정하고자 하는 이 세타 제로값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검정을 안 해요. 모비율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참 저도 설명하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정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그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1이랑 P2가 같다가 기무가설인데 그러면은 그냥 얘를 P라는 걸로 동일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밖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를 밖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밖에 설명하고 있겠지? 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어, 여기서 그 합동 표본 비율이라는 걸 구해요. 뭐 N1 플러스 N2에 X1 플러스 X2라는 합동 표본 비율이라는 걸 구해서 그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추정량으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하, 이거를 안 알려주셨잖아요. 합동 표본 분산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이거 이렇게 풀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 이렇게 풀라는 의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네 어, 정석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어야 되기는 해요. 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안 배우셨으니까, 뭐, 원래 배우신 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잠시만요. 혹시 몰라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공식을 쓰겠습니다. 뭐, 만약에 정찜찜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했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찜찜하시면 답안지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은 뭐 실제로 구한 이 친구 갑구에서의 모비율을 P1, 을구에서의 모비율을 P2라고 할 때 뭐 실제로 구한 이 값에 대해서 얼마 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얘네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정규근사 조건. N1-P가 둘 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규근사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n 있고 여기 p 있네요. 그래서 넣어보시면 둘 다 5보다 큽니다. 얘도 그렇고. 그래서 정규근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정규근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규근사를 하면 Z 0.025 곱하기 표준 오차인데 표준 오차는 뭐 네, 이 친구가 됩니다. 아, 원래는 네, 정석으로는 이 밑에 걸 쓰는 게 맞긴 한데 아 실내 구간 구할 때는 밑에 합동 표본 비율을 안 써요. 참고로 왜냐면 실내 구간 구할 때는 그 그 뭐야 실내 구간 구할 때는 그게 그 귀무가설이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내 구간 구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검정할 때만 이렇게 쓰고. 근데 뭐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이걸로 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걸 미리 풀어드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이 경우에는 P1 해시 0.259, P2 해시 0.4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 값은 1.96 아실 거고, 그다음에 얘랑 얘는 각각 120이랑 180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강력의 임계값과 검정 통계량의 값을 비교해서 검정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 그래요. 아 검정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거 구해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0이 들어가면은 기각을 안 규모가설 기각을 안 하시면 되고 0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해보세요. 그거는. 그다음에 임계값이랑 검정통계량의 값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검정통계량 그냥 이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0.25 빼기 0.4 빼기 0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아까 구한 이거 분모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사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임계값은 유의수준 5%라고 전제를 하면 이거는 양측 검정이 되겠죠. 근데 대립과설이 안 나와 있네요. H1이 안 나와 있어서 사실은 뭐 이거는 아마 시험지엔 나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양측 검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과설이 이런 대립과설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풀어보시면은 기강력이 양측 검정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기강력일 거고 기억력 임계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얘 또는 마이너스 Z 0.05 이 두 개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이 만약에 이 범위에 속하면은 기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밸류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p-밸류는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뭐 z-값이 뭐 z-값의 절대값이 구하는 값보다 뭐 정확히 말하면 구한 값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시면 되겠죠. 양측 검정이니까 만약에 이런 값 구하셨다라고 하면은 p-밸류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더한 게 p-밸류가 된다. p-밸류랑 유의 수준 비교를 했을 때 p-밸류가 더 작으면은 기각을 하실 수 있다. 교과서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네, 되게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아예 A사가 이거고 B사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거의 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천이고 대립가설이 이거겠네요. n이 100이에요. 평균이 이거래요. 이 경우에는 사실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검정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사실 해봤는데 3980이고 왼쪽 단측이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표준 편차 어딨냐? 그래, 그러네요. 네, 일단 영어는 표본 표준 편차도 딱히 안 나와 있기도 하고 저희는 모호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여기서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분의 200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0에 10 해가지고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뭐 이것도 그냥 편의상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겠습니다. 그럼 단축이기 때문에 기각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645죠. 그래서 기각력에 속하기 때문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짧다는 근거가 있다.
하천보다 짧다는 근거가 있다. 유의수준 5%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 이거인 경우에 각각에 대해 검정력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네. 아까랑 비슷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 뭐 이것도 물론 자유도가 99인 기분포의 값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써야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모호 표준 편차를 썼죠.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쓴 게 아니고 모호 표준 편차를 썼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분포 값 주더라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각각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구하시는 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x 빼기 4000 그리고 분의 루트 100. 이 친구가 뭐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야지 기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유언이 3,9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얘를 정리를 하면 되겠죠. x가 뭐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이제 x 빼기 3,900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모시기 이런 값으로 바꾸면 이 뒤에 조건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답안 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력 함수는 그냥 이 값을 k라고 두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거랑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4번이랑 5번은 가설 검정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 1차함수 직선 모델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상수값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잔차 이 아이들을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한 거죠. 원래는 회귀를 직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상역을 숭배하다가 뭐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이 성립한다라는 게 그냥 뭐 서로 잔차가 독립적으로 추출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모델을 사용하여 만든 추정량 베타를 구하고 불편 추정량인지 검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될지는 좀 분명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희가 원래는 이런 세트를 가지고 얘네들을 최소 제곱 했을 때 추정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최소 제곱 했을 때의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추정량을 구하는 거니까 뭐 그냥 간단한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은 뭐 근데 저희는 여기서 XI를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의 오차라는 거는 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얘가 오차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네. 이 친구가 오차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니다. 반대로 쓰는 게 낫겠다. 네. 저희의, 아니다. 네네네. 맞아요. 얘가 오차가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실제로 있는 값하고 추정값. 왜냐면 그냥 여기는 모든 거를 다 베타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xi 값에 관계없이.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오차가 될 거고, 당연히 최소 제곱은 뭐 얘가 되겠죠? 그 경우에 뭐 얘를 최소로 만드는 그 베타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의 추정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소로 만들려면 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얘 값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맞죠? 네. 시그마를 안 썼구나. 네. 시그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미분을 치시면 이렇게 된다. 빨리시면은 이렇게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돼요. 얘를 뭐 미분을 치시면은 어, 뭐 이거 남고 그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그냥 2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그냥 상수니까 2 베타 n 될 거고 얘가 이거여야 돼요. 그러면 베타 n은
시그마 yi니까 베타의 추정값은 n분의 뭐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베타의 추정값으로 y들의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노테이션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되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찍혀 있는데 얘를 그냥 y는 베타라는 직선으로 적합을 시켜야 된다, 피팅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평균값에 피팅을 시키는 게 제일 오차가 적게 나겠죠. 네. 다음에 뭐 잘못된 모델을 사용하여 만든 베타에 대한 신뢰 구간이 잘못되었는지 올바른지 검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구하라는 건가 일단? 그러면 베타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일단 구하라는 거겠죠? 뭐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제가 한번 검토하고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해서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가설 검정을 한다고 할 때 뭔 문제가 발생을 하냐? 아, 그러게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안 했네요. 이거 두 개는. 다음에 어, 효율적인 추정력이 검정에 사용될 때 검정력이 더 큰 이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추정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최선 불편 추정량을 효율 추정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 불편 추정량이 결국에는 효율 추정량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검정력이 더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보시면 얘가 뭐 가설 검정을 하는 세타 제로 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무 가설은 뭐 세타는 세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로 별로 안 좋은 추정량을 구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이런 이런 되게 별로 안 좋은 추정량이에요, 여기가. 그다음에 더 좋은 추정량을 쓰면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이때 저희가 검정력 그림에서 구하는 방법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강력이 여기 더 뭐 편의상 뭐 단치 검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기강력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1번 분포랑 2번 분포라고 할게요. 만약에 저희가 더 안 좋은 1번 분포를 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은 1번 분포를 쓴다라고 하면은 검정력은 구하는 방식이 음,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거짓일 때, 그러니까 즉 이 분포를 따를 때 기각할 확률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분포에서 여기가 기각할 확률이니까 어라? 아, 죄송합니다. 설명을 반대로 했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방금까지 설명한 거를 좀 잊으시고 다시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반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검정력이 더 큰 이유는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실제 값이 한 여기쯤이에요. 진짜 뭐 실제 값이 있겠죠.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얘를 실제 값을 추정하는 게 추정량이잖아요. 이 값에 대해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측한 값에 대해서 추정을 더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게 아니라 실제 값에 더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실제 값이 여기라고 할 때 1번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반대로 해서.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1번을, 1번에서의 검정력을 구하면 뭐 이만큼이 되겠죠? 왜냐면은 기각력이 뭐 이쪽이니까, 네, 이쪽 부분이 싹 다 기각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2번에서는 구해보시면은 이만큼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1번에서 더 검정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추정량, 즉 실제 값이 더 가까운 추정량일수록 뭐 검정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둘 다 편향 추정량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둘 다 편향 추정량. 둘 다 추정의 기대값이 실제 것과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편향 추정량이라고 하죠. 둘 다 편향 추정량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예시는 둘 다 불편 추정량인데 하나가 분산이 작고 하나가 분산이 클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예시로는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저희가 추정하는 세타 제로에 대한 그 분포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값에 대한 불편 추정량인 분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작은 분포가 있고 당연히 이 경우에 얘가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 제일 효율적인 불편 추정량은 분산이 제일 작은 추정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랑 평균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큰 추정량이 있을 거예요. 얘를 이원이라고 할게요. 분산이 좀 큰 추정량. 둘 다 불편 추정량인데 네. 저 같으면 얘를 답안으로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최선 불편 추정량 정의상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경우에 어, 잘 보시면은 얘도 뭐 단식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기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1번에서의 검정력은 좀 연장을 하면은 이 친구가 될 거예요. 근데 2번에서의 기강력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빠지는 부분이 1번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에는 분산이 작은 경우에 검정력이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추정력으로 만든 실내 구간이 더 좋은 이유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저희가 뭐 표준 오차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표본에서 나온 표본 평균이든 뭐 표본 비율이든 뭐 그런 값이 있고, 설마 뭐 편의상 정규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라고 했으니까 뭐 Z 알파분의 2에다가 표준 오차를 곱하는 방식이죠. 근데 더 효율적일수록 표준 오차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내 구간은 더 좁은 실내 구간이 나오겠죠. 똑같은 유의 수준에서. 같은 유의 수준에서 동일한 더 짧은 실내 구간이 나와요. 당연히 얘가 더 좋은 거죠. 실내 구간이 짧을수록 저희가 더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예시를 드시려면 뭐 그냥 문제를 하나 정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뭐 예를 들어서 표준오차가 하나는 10 나오고 하나는 50 나왔다 치자. 그러면은 뭐 똑같은 값일 때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되고 얼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F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자명합니다. 왜냐면은 F분포라는 게 K1, K2는 상수고 V1, V2가 각각 자유도가 K1, 자유도가 K2인 사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얘네들을 자유도 K1, K2를 따르는 F분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를 F분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Z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그 V는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얘가 T분포를 따라요. 자유도가 K인. 뭐 얘가 얘랑 같은 거는 사실 이 식을 제곱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표준정규 분포를 제곱한 거는 그냥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냥 1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F분포의 정의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T분포를 제곱하면 뭐 이런 분포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 에, 이 친구 증명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아마 이것도 구글링을 하면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것 같지? 안 나오네요? 뭐, 이거는 막 그렇게 자명한 사실은 아니라서. 아, 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N이 얘로 수렴함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먼저 정의를 써볼게요. N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얘의 분포는 그냥 이거랑 같잖아요. 정의상.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친구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칸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얘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아, 사실은 조금 더 뭔가 복잡한 어떤 그 정당어가 필요하긴 한데요. 뭐 저희 수준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확률 수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값이 이거인 거지 무조건 얘가 1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가 확률 수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고 엄밀하게 이걸 보이시려면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엄밀하진 않은데 이거를 쓰시면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 분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죠? 얘가 0으로 가죠? 아, 이거 시험지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당연히.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산이 0이라는 거는 얘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1이라는 상수값으로 약간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뭐, 확률 수렴의 정의랑 부합합니다. 그,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요? 네, 얘가 1로 가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거의 얘의 분포에 가까울 것이다. 수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강의 안에 있던 예제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음, 네. B랑 C는 제가 네, 따로 올려드릴게요. 곧. 네. 왜냐면 저도 대충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제가 잘못 말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기말 문제는 다 풀어드렸고 연습 문제 중에 못 풀어드린 것만 풀어드리고 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못 풀어드렸던 게, 네, 3번 아마 생략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 문제 하나는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시험이라서 9시 반인가? 9시인가? 네, 아무튼 그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험지를 다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출이 한 6개인가 있던데, 네. 그거 저는 그거 보고 들어가려고요. 아무튼 봅시다. 네. 첫 번째로 표본 평균이 이거의 불편 추정량임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뭐 일단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거를 보이면 되는데 뭐 그러면은 식을 조금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희가 이 기대값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뭐 그냥
편의상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출한 X든 뭐 여기서 추출한 XI들이든 뭐 똑같으니까 그냥 편의상 간단화를 위해서 X로 두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돼 있죠. 그럼 0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PDF 값을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네, 부분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 그적, 미적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이 친구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잘못 썼다. 마이너스 이 친구가 됩니다. 그적 빼기 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사라지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무한대 넣으시면은 이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무한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곱해지더라도 지수로 이렇게 마이너스 수렴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 0 되고요. 그다음에 이 x에다가 0 넣으시면 그냥 얘가 0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거 0이죠. 그래서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적분은 다 0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접근하실 때는 제가 어떤 걸 미분해야 얘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은 저희는 얘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를 미분하면은 그냥 얘가 나온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접근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친구를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일 때는 앞에랑 같은 이유로 그냥 0 나오고요. 0일 때는 네. 뭐 0일 때는 얼마 나오냐면 그냥 여기다가 넣으시면 얘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세타네요. 그래서 뭐 얘가 n개 시그마가 i가 1부터 n까지잖아요. 그래서 세타가 n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에요. 다음에 이거의 분산이 얘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라는 거죠. 뭐 이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각을 독립적으로 뽑은 거죠. 왜냐면 무작위 표본이니까 IID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밖으로 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원래 X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걸 쓰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걸 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 구했으니까, 잘못 썼다. 네. 얘는 구했으니까 세타 상관없는데, 얘를 구하는 게 좀 부분적분을 두 번 해야 돼가지고 살짝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냥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곱하기 어, 이 친구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 부분적분을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적 미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0이 되는 거는 해보시면 아실 거고, 얘가 부분적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 번 더 하시면은 뭐 그 적 빼기 미적이에요. 그래서 뭐 얘는 0 나오고요. 이거를 정리하시면은 상수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계산했죠. 이거 세타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세타였나? 뭐 아무튼 아 잠깐만요. 그래 여기 이거 안 했구나. 네. 아무튼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2세타 제곱 나와요. 그래서
얘가 2세타 제곱이기 때문에 2세타 제곱 빼기 세타 제곱 하시면 세타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마저 대입을 해주면은 n 제곱분의 1에다가 이 친구가 세타 제곱인데 n 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세타 제곱이다. 그래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세타의 추정값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 뭐 저희가 여기서 찾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얘를 쓰시면 될, 표본평균 구하시면 그냥 걔가 얘의 추정값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해가지고 뭐 만약에 ML 최후 추정법의 최후 추정량을 구해라. 뭐 또는 ML 추정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L세타 구하셔가지고 LN L세타 씌우시고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설명 안 드렸던 게 9번이었던 것 같은데 뭐이 친구는 사실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단차가 왜 합이 0이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 제곱 또는 리스트 스퀘어 추정을 할 때, 추정량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원래 yi 값에서 이거 빼고 이거 뺐을 때 얘네들의 이제 잔차가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거를 최소로 만드는 B0랑 B1을 찾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이거를 편미분을 하시면은 아, 뭐이 식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자. 아, 뭐 참고로 시그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그마에 대해서.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최소제곱 추정량 B0 해시랑 B1 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그냥 YI 해시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은 네. 아, 물론 이거는 편미분 적용된 값이 얘입니다. 네. 제가 식을 조금 헷갈리게 썼는데 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비슷한 거 풀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얘가 얘니까. 그래서 잔차의 합이, 여기 제곱 없이. 네. 그래서 잔차의 합이 0이에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저희의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네. 저도 처음 튜터 해보는 거라 솔직히 막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쫙 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해드렸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일단 그런 거는 둘째치고 내일 시험이니까 잘 보셔야 되죠. 일단은 네, 수고 되게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유튜브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여기서 녹화 한번 끊도록 할게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리님도 조금 뒤에 다시 들어와 주세요.